가격은 전용 5구가 4억을 넘지 않았고요. 전용 84도 5억 초반입니다. 예. 지금 가면 빈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재지구도 좋다, 브레인시트도 좋다. 아니. 요즘 분위기 안 좋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받지 말아야죠.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평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름은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 더 휴고요. 말 그대로 평택의 브레인시티라는 곳에 들어서는 곳입니다. 평택이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서울하고 비교해도 70% 이상 되는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큰 도시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중심지가 몇 개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제가 가는 곳은 브레인시티라는 곳이에요. 브레인시티가 아직 분양한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낯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부터 청약에 돌입하게 되고요. 전용 5구, 전용 84 이렇게 두 가지 면적으로 나오고요. 주택형은 총 6개입니다. 가격은 전용 5구가 4억을 넘지 않았고요. 전용 84도 5억 초반입니다. 저는 이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단지라는 곳은 좋게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가치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이 일대 생활권이신 분들이 조금 가격이 낮게 들어갈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평가 기준을 다 차치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주목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택 같은 신도시는 중개사분들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제가 블로그를 보고 몇 분 연락을 드려봤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인터뷰를 수락해 주셔서 지금 인터뷰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잠깐 돌려서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 주십시오. 저희 같은 유튜버들 입장에서 이 좋아요 하나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생각지 못하게 삼성전자 캠퍼스를 보게 되네요. 정면에 홈플러스 뒤에 되게 큰 건물이 있거든요. 저기 뒤에가 삼성전자 캠퍼스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빨간색 점이고요. 위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저 정면에 있는 캠퍼스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쉽게 올 수 있는 곳인데 국도를 타는 바람에 굉장히 지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5분 정도 가게 되면은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정면에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연상케 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삼성전자 캠퍼스입니다. 캠퍼스라고 하니까 꼭 대학교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가 없는 굉장히 큰 규모의 첨단 산업 공장인 거죠. 이 일대 오니까 이제까지와의 분위기와 완전히 다르네요. 뭔가 알 수 없는 첨단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첨단의 냄새는 뭘까요?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달팽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인터뷰 해주시는데 홍보라도 돼야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1시간 넘게 하고 밥도 사주셔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이제 현장 답사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고덕신도시 쪽을 보라고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평택 지제역 주변을 보라고 오히려 추천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즐거운 현장 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있는 곳이 이 빨간색 점이고요. 빨간색 하트, 약간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하트가 이번 예정지입니다. 다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991세대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단지가 991세대입니다. 이 평택이라는 곳이 엄청 큰 도시예요. 제가 영상에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서울과 대비해서 봤을 때 이 평택이라는 곳이 최소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70% 이상 되는 면적의 도시인 거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고요. 조금 무식하게 말하면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죠. 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고덕국제신도시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평택 지제역이 있고요. 일로 조금 더 내려가면 평택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브레인시티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릴까요? 지금 이렇게 길이 뚫린다고 하면은 브레인이 머리잖아요. 혹은 두뇌, 혹은 지성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첨단 산업으로 조성이 되는 그런 개발 구역입니다. 예정지로 가기 전에 평택 지제역을 잠깐 들러서 구경을 하고요. 지제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담은 다음에 예정지로 가볼게요. 예정지 주변은 아직 도로 정비가 100% 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근처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앞에 지도상으로는 그냥 네모칸만 보이잖아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이 삼성전자 캠퍼스입니다. 이 크기가 얼마나 체감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본 거는 처음이에요. 맨날 뭐 뉴스나 이런 걸로만 보고 크다 해서 뭐 큰가 보다 했는데 와, 실제로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다 공사 중입니다. 저도 크레인이 엄청 많죠. 저는 주식은 안 하지만 삼성전자 요즘 최근 주가 소식이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그런 온라인적인 정보 그런 거 말고 현장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택의 뭐 부동산 경기나 모든 걸 다 삼성이에요. 삼성이 콜록하면 우리는 그냥 알아눕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완전히 우리는 그로기 상태죠. 지금 많이 콜록콜록한가요? 그로기라니까요. 요즘 분위기 안 좋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받지 말아야 되나요? 아파트라는 거는 지금 계약을 한다고 해서 당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년 반, 3년 뒤인데 삼성이 그때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요? 그럼 난리가 나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예요. 특히 아파트 투자. 평택이 이대로 죽을 것 같아요? 2, 3년 뭐 적어도 3년 뒤를 바라본다. 내년부터 급격하게 뭐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도 확 줄어들잖아요. 후년은 더 하죠.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한 33만 가구, 이게 항상 평균을 이뤄왔어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20만 대로 뚝 떨어져요. 일로 쭉 길을 따라가서 이 다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평택 지제역이 나오게 되고요. 평택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평택 지제역 이야기는 아마 귀가 따갑게 듣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렇게 귀가 따갑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택 지제역도 왼쪽은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개발도 지금 되고 있지만 오른쪽은 아직 계획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더 잘 보이네요, 캠퍼스가. 네, 캠퍼스의 뒤편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가 나와서 잠깐 당황했는데 집에 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기서 빠지는 길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 깜짝 놀랐네요. 서울 돌아간 줄 알고. 지금 정면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단지들은 지제역의 인기에 힘입어서 같이 힘을 받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온 김에 지제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담아보고 갈게요. 역 이름이 몰랐는데 한경국립대네요. 지제 역세권 137만 평 대형 호재도 있는데 죽을 리는 없죠. 예. 지금 가면 빈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11월이잖아요. 빠르면 11월 아니면 12월에 지어서 이제 그 지구 지정할 거고 향후 한 3년 정도 되면 보상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들어갈 거고 평택 지제역은 광역철도가 5개나 오고 또 차량지도 여기 거의 확정이 됐고 평택 지제역을 한번 둘러보고 왔고요. 자, 지금부터는 지제역 일대의 아파트들을 한번 둘러볼게요. 평택 지제역 바로 인근의 아파트들은 거의 없고요. 뭐 이런 거 몇 개 있습니다. 저희 왼쪽에 저런 아파트도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도보권이 아니에요. 걸어서 가기가 힘듭니다. 버스라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거리고요. 평택시 자체가 대부분은 자차 생활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가 이렇게 기존에 지어져 있는 단지들을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브랜시티도 지금 가면은 빈 땅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되나 싶은데 몇 년 뒤에 진짜 거짓말처럼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 현장 답사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변할 거다 라고 해서 한번 본 거고요. 이제부터 예정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고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잖아요. 그래서 전국 청약입니다. 전국 어디든 간에 성인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지역을 우선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이라 하면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0%를 먼저 공급을 하고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20% 그리고 나머지 전국에 50%를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는 모든 면적의 전용파로 이하기 때문에 추첨제 60%를 적용받습니다.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 10년이고요.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계약금 10%인데요. 계약 체결 시에 1,0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1개월 이내에 10%에서 1,000만 원 뺀 돈을 내면 됩니다. 중도금은 60%인데 다 대출이 나올 것 같고요. 잔금은 30%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전용 5구가 600 중반에서 700 중반대고요. 전용 84는 800 중반에서 900 중반입니다. 작은 플랜을 짜려면 전세 가격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일대는 아직 아무도 들어와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알 수가 없고요. 평택 지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단지거든요. 여기가 2,000세대 정도 되고요. 매매가는 7억 정도 되는 단지입니다. 여기 전세가 3억 정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평택 지제역 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인기 단지예요. 매매는 10억 정도 하는 단지입니다.
여기가 한 3억 9천 정도 하네요. 전세 가격이. 물론 이게 2년차 아파트라서 갑자기 가격이 확 뛰었으니까 이걸 10억 진짜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최소 7, 8억 이상은 되는 그런 단지인 것 같아요. 7, 8억도 제 기준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책정한 가격이긴 한데 어쨌든 이 단지도 전세 가격이 3억대입니다. 다른 단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2억 중반에서 3억 사이인 것 같습니다. 요 일대 아파트들이.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2억 5천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분양가 5억 1천만 원이고요. 입주는 2028년 1월이고요. 계약금 10%니까 이때까지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런 곳들은 전세를 주는 것보다는 들어가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전세를 준다고 하면 2억 5천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계약금까지 하게 되면 2억 후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산다 그러면 잔금 대출이 3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입주할 때는 1억 후반이 필요할 것 같고 계약금까지 하게 된다면 2억 초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될 거다 라는 걸 가늠해 보려고 이 동네를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는 예정지를 한번 가볼게요. 그 예정지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도 얼마나 편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택지지구의 초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인프라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다음에는 내가 이 돈에 이 집 못 산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직진해서 가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한경대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별게 없죠? 그냥 도로만 보이실 것 같아요. 저기 앞에서 좌회전을 하면 예정지가 나오게 됩니다. 브레인시티를 보면 이슈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카이스트는 저게 종합대학인데 대학원이죠. 여기에 이제 국제대학교가 있어요. 네. 여기에 국제대학교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해 반도체학과가 만들어졌죠. 네. 9월 달에 이제 신입생을 모집을 했고 국제대학교가 있고 카이스트가 있고 환경대학교로 됐는데 여기도 이제 반도체학과가 만들어졌고 카이스트는 벌써 이미 삼성하고 산학 협력이 돼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아주 그 첨단 반도체 이런 거 개발을 잘해. 그러면 여기에서 석사나 박사급 공부를 하게 되면 삼성에서 장학금 다 줘. 그리고 취업까지 보장해 줘. 큰일 났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고요. 여기에서 길을 타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예정지가 보이게 되겠네요. 원래는 제가 직진해야 되는데 운전이 미숙해서 좌회전 차선을 탔거든요. 좌회전 차선을 타니까 현장이 보이는 위치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뭐 완전 럭키비키네요. 지금은 물론 빈땅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예정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는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블럭을 더 가게 되면은 예정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바로 옆이 아주대학교 병원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2030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점이 저고요.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곳이 여기가 예정지인가 봐요. 펜스 보이시죠? 펜스가 쭉 이어져 있는데 여기가 예정지인 것 같고요. 이 펜스 너머가 아주대학교 병원 예정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예정지도 뭔가 펜스를 쳐놨네요. 이 오른쪽이 다 지금 브레인시티예요. 브레인시티를 한 바퀴 강제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너무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과제지구도 좋다, 브레인시티도 좋다. 아니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좋은 블럭이 있는 거죠. 한신더슈가 이거예요. 네. 교통을 한번 보자고요. 전처럼 멀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굉장히 가깝죠. 송탄하시고 도로가 지금 여기서 끊겼는데요. 네. 끊겼는데 LH가 이렇게 도로를 내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LH에서 무조건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삼성 쪽이나 고덕신도로 진입하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종합병원은 아마 고덕신도시에는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앞으로도 아주대병원이 여기에 500병상 나중에 800병상 들어오는데 사실 뭐 신도시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거 이래도 아니죠. 아주대가 저기다 딱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병원이 감히 여기 들어올까? 반대편에서 보는 모습은 어떨지 다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서울이라서 서울 가는 거를 내비게이션 찍어봤는데 여기서 송탄 IC에서 바로 빠지면은 바로 고속도로를 타는 것 같아요. 아까 오산에서 잘못 빠져서 국도로 온 바람에 좀 고생했는데 브레인시티에서 집에 갈 때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현장 답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